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에 있는 핵 폐기물을 경주에 있는 방패장으로 옮긴다 해서 지역 언론에서는 얼마 전 대규모 수송 작전까지 뉴스를 통해서 자세히 소개를 했는데요. 네. 행정 불신에 대한 비난이 거셀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대덕연구개발 특구 안에는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있는데, 이 연구원 안에 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담은 드럼통이 한 19,800개가 있고요. 또 한국원자력 연료주식회사에도 한 7,000 드럼 정도가 있어서 모두 이 지금 대덕연구특구 안에는 3만여 개의 드럼통이 지금 보관돼 있습니다. 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이 원자력 발전소 등에서 사용되는 작업복이라든지 장갑, 부품 이런 이 방사성 함유량이 조금은 미미한 폐기물을 좀 말하는데 이것이 20리터짜리 드럼통에 넣어서 특구 안에 지금 바깥에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수량으로 따지면 전국에서 한 두 번째로 많은 수량이라고 합니다. 대전에 있던 이 폐기물은 경주 방패장으로 옮기기로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폐기물을 이제 이달부터 육로를 통해서 경주 처분장으로 옮기기로 했고요. 시민들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은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매년 한 1,200 드럼통 정도를 경주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원자력 안전협의에다가 설명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수송되기로 한 핵 폐기물과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생겼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는 800여 드럼통 정도가 경주로 이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는 284개 드럼통만 이송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시의회나 대전시나 이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되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500드럼 이상이 지금 안 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에 지금 변동이 생긴 겁니다. 합당한 이유로 계획이 바뀌게 되면 최소한 그 내용만이라도 일단 알려서 양해를 구한다든지 하는 후속 조치를 취하면 될 텐데 좀 이해가 되질 않는다라는 반응들이 지금 빗발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초 원자력연구원이 이제 보관 중인 방패물 이 800드럼이 경주로 이제 이송될 예정이지만은 이 서울에 있는 연구용 원자로 해체 폐기물이 한 500드럼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먼저 이송하다 보니까 대전의 원자력 연구원에 있는 방패물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84드럼만 이송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최소한 원자력 안전협의회 때라든지 이 변경사항을 알렸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알리지 않다 보니까는 대전시 의회가 뒤늦게 지금 원자력 연구원을 추궁을 하고 있는데요. 원자력 연구원 측 해명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보고하지 않았지만 지난 16일 날 시의회에서 열린 그 방패물 공청회 자리에서 이 내용을 다 보고했다. 그래서 감추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실대로 말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다 보니까 결국 불똥이 대전시로 튀게 된 겁니다. 자, 보고를 했다면 대전시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 공청회 때 내용을 이제 알렸다면은 결국 대전시는 한 달 전인 지난달 23일쯤에 알게 개최되는 그 원자력 안전 협의회 전에 파악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건데 결국 그 사이에 지금 이 공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오해를 사고 있는데요. 대전시 측의 해명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력 연구원에서 정식으로 알려온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이걸 알게 돼서 이 원자력 안전 협의회 때 이 공식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협의회 회의가 길어지면서 결국 시간 관계상 물어보지를 못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대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그렇게 좀 떠다미는 모양새가 나오다 보니까는 모양은 좋지 않습니다. 대전시 해명은 원자력 연구원에서 정식으로 알려온 것은 없다. 근데 공문으로 알려온 것은 없고 근데 원자력 연구원 측 얘기는 네. 지난달 16일 시의회에서 열린 방패물 공청회에 가서 이 변경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한 바 있다라고 했다면서요. 그렇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시에서 얘기하는 그 정식으로 알려온 것은 어떤 경로가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말입니다. 예, 예. 이 원자력 안전위 협의회라는 거죠. 예. 유성 구민들하고 예, 또 예. 원자력 그 연구 담당자하고 대전시하고 해서 이 관계기관들이 협의의 공간인데 예. 아무리 시간이 없다기로서니 그걸 공식적으로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도 또한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못 물어봤다는 게 도대체 해명치고는 조금 궁색합니다. 그 지역민들께서 화가 단단히 나실 법해요 보면. 네, 그렇죠. 예. 가뭄 때문에 충남 서해 일부 지역민들의 불편이 지금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예당 저수지와 공주 금강도 이 도수관로 연결이 시급하다 이런 의견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어제부터 이제 금강에서 보령댐을 연결하는 그 도수로 건설 공사가 착공이 됐는데요. 예, 예. 안 지사가 예당 저수지하고 공주 금강을 연결하는 도수관로도 시급하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안 지사는 이 예당 저수지하고 공주 도수관로 건설 사업은 2012년부터 제기되는 문제인데 이 최근같이 공감받을 때 좀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 측에 좀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예. 현재 용역엔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이 문제가 나왔지만은 정부가 관심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미뤄지다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앞둔 이 연구 용역 중이라고 합니다. 용역이 나오면은 내년 5월에 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다 보면 한 1년, 2년 또 거쳐갈 건데 안 지사 입장에서는 이 시급적인 면에서는 좀 빨리 이 정부가 좀 검토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러면 현재 그 예당 저수지 조수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 평상시 저수율이 한 63% 정도가 돼야지 맞는데 예. 현재는 20% 정도라고 하니까는 어우. 엄청 적습니다. 근데 내년 5월까지 비가 제대로 없을 경우에는 고갈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예산군 입장에서는 임시 방편으로 양수장을 동원해서 물을 끌어올리겠다 하지만은 내년 모내기철을 예상한다면은 최소한 60%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이거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다 보니까 이만저만 내년 봄이 또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15분 교통정보 이어집니다. 네, 플러스 뉴스 시간입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률이 이 대전 충남이 전국 최고다. 이런 뉴스가 오늘 올라와 있는데요. 내용을 봤더니만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2011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수십 명의 임산부하고 영유아들이 그 원인 모를 폐섬유화 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원인이 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 때문으로 알려져서 충격을 줬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환경단체들이 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제조하는 회사, 이 본사가 영국에 있는데요. 이 본사가 영국에 있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는데 오는 12월까지 피해자들을 모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인된 530명의 이 살균제 피해자 거주지를 분석했더니만 대전 주민들이 가장 많더라. 이런 결론입니다. 좀 더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은 대전과 충남북 지역의 이 가습기 살균제 잠재적 피해자는 한 109만 명으로 추산을 되는데요. 이 109만 명을 추산하는 근거는 2011년도 질병관리본부가 이 도시거주 가구의 한 37%가 가습기를 사용하고 있고 이 중에 18%가 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바 있다. 이런 조사를 근거로 이제 추정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 대전 지역 피해자가 모두 38명인데요. 이 38명 가운데 15명이 숨져서 사망률이 39%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대전 곳곳에서 이 기자회견도 열고 해당 제품 불매 운동도 벌이고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신청을 지금 독려할 방침이라고 이 단체들이 얘기하는데
누가 어디서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느냐. 우선 대상은 집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는 가정이 신고 대상이고요.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가벼운 증상이라도 이 살균제에 의해서 이 폐 섬유화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반드시 등록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대전에서 지금 금연거리가 시작된 지 그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얌체 흡연가들의 백태가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금연거리로 지정된 곳이 우선 대전시 교육청 사거리에서 클로버 사거리까지 양방향 보행로 600m 정도 하고요. 한마루 사거리에서 목련 사거리 구간 보행로 구간에 400m 구간인데 이 구간에 보면은 금연거리라고 안내문도 설치되어 있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된다 하는데요. 상인들 말에 따르면은 교묘히 어떻게 보면 선을 넘나드는 흡연자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금연거리와 연결되어 있는 골목으로 한 발자국만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있고요. 밤에는 심야에는 상가 건물 안에 발을 한 발 걸쳐 놓고 한 발은 거리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흡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대전시청이나 교육청 쪽 주차장으로 살짝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경계 지점에서 담배 피우는 맛 있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피우는 그 담배 연기가 우리 가족의 임신부나 가족들한테 연기를 마시게 한다 생각하면 조금 더 이 흡연자들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직까지 이 흡연으로 인해서 과태료 물린 경우는 없다고 하고요. 이제 80여 명을 우선 계도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네, 오늘부터 1살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 아기용품이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저소득층은 중위소득 40% 이하라고 하는데 이 중위소득 40% 이하가 어느 정도냐면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한 169만 원 이하 가정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 1살 되기 전 영아인데요. 여기는 조제 분유하고 기저귀 한 7만 5천 원 정도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대략 대전 지역에 한 2천여 명이 해당 혜택을 좀 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선거팀장을 맡았던 팀장이 징역형 선고됐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김만구 미래건설연구원장이 한밭대 총동문회장에 취임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충청권에 대입 정시가 들어갔네요. 22,470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상위 1% 부자 기준이 나왔습니다. 순자산이 9억 9천만 원. 그러니까 빚 빼고 뭐 빼고 다 빼고 대출 빼고 땅 내 손에 잡은 돈이 9억 9천만 원 정도 있으면은 상위 1%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네. 이게 이 동국대 김낙년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 이런 연구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상위 10%는 순자산이 2억 4천만으로 나왔고요. 20세 이상 우리나라 인구가 한 3,950만 명이 되는데요. 이 가운데 10억 이상 금수저, 요즘 금수저, 은수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약 한 40만 명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에릭 슈밋 알파벳 회장이죠. 그 전에 뭐였더라? 무슨 이름을 바꿨는데, 에릭 슈밋 이 회장이 어제 한국에 들어와서 강연을 가졌는데요. 향후 5년 모바일 온리로 바뀔 것이다. 5년 전에는 모바일 퍼스트라는 말이 나왔는데 모바일 온리라는 말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세상이 지금 바뀌어간다고 합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